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국제무대의 참석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대한민국은 세계 안보의 룰을 논의하는 자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안보의 논의를 주도할 위치에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엔 전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안보 의제에 대해 논의를 주도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말은 필자에게서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2024년 6월 6일 대한민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UN 안보리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명예직이 아닙니다. 국제평화와 안보를 논의하는 UN의 핵심 회의에 직접 참여해 의제를 제안하고 결의안에 투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비상임이사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 5상임이사국이 가진 거부권은 없지만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안보리 무대에서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10개국 중 하나의 위치, 즉 국제 질서를 논의할 발언권을 가진 강대 국가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외교 현안을 지켜보는 변방의 나라가 아니라 세계 안보 의제를 포함해 많은 부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크나큰 충격을 준 동남아의 인권 참사 문제,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유엔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일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유엔이 날이 갈수록 드러나는 캄보디아의 이 심각한 문제를 어디까지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파헤쳐봅니다. 유엔은 인권범죄 이슈에 대해 인권이사회 결의를 통해 현지조사단 파견이나 특별감시 임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사태로 판단될 경우 유엔군 파병까지 승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모든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국가입니다. 즉, 유엔은 캄보디아를 조사할 수 있고 한국은 그 결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본 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그늘 아래엔 주변 국가인 동남아 전역으로 퍼진 사기센터 산업, 그리고 이들 국가와 중국 범죄 조직이 뒤엉킨 거대한 그물망이 있습니다. 한국인 피해만 늘어나는 이 상황,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은 감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건드렸으니까요. 그들은 대한민국의 이러한 조치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활발한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대규모 사기센터 단지는 여전히 운영 중이며 피해자는 수십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캄보디아를 불량국가로 지정한 적이 없습니다. 불량국가라는 표현 자체가 유엔의 공식 용어가 아니기 때문이죠. 단지 유엔은 이미 수차례 경고만을 했을 뿐입니다. 감시와 비판만 하는 유엔이 직접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하나입니다. 안보리가 그 사태를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결정했을 때, 이라크 침공, 리비아 내전, 르완다 학살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만 가능하죠. 유엔군은 불량국가를 처벌하기 위한 군대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강제 조치를 취하는 군대입니다. 유엔의 힘은 결의안에서 나옵니다. 캄보디아 문제를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대한민국은 이 문제를 단순한 인권 침해 차원을 넘어 국제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건 단순한 피해 보고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규범의 기준을 세우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대우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을 건드리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전 세계에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 국가와 캄보디아의 정치적 유착 관계 때문에 결의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해법은 총회 결의와 특별조사단 파견, 그리고 UN 특별감시 임무 설치입니다. 총회 결의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여론을 움직이는 상징적 도구입니다.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이 안건을 상정하면 UN 내에서 캄보디아 감시국 결의안 채택을 이끌 수 있습니다. 즉, 단기간 내 캄보디아 경제적 붕괴를 초래하고 내부 정치 세력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한 나라의 범죄가 아닙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미 국경을 넘은 산업구조로 변했습니다. 돈의 흐름은 중국계 자본으로 세탁되고 피해자는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유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UN 인권이사회는 이런 구조를 국가 공모형 인권유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UN 특별조사단이 자동 파견될 수 있고 그 보고서는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즉, 이번 사안은 더 이상 외교나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격상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한 국가의 범죄가 아니라 국제 질서 속에서 방조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유엔 헌장 제7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그대로 둘 것인가?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그 질문에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데일리미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